압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가 탕후루라고요. 예, 탕후루 아니요, 오늘 샤인머스켓입니다. 샤인머스켓인가? 네, 근데 길거리의 탕후루 요새 정말 한참 인기를 끌었었죠. 네. 지금 보시고 있는 장면은 꽁치 탕후루. 에? 탕후루도 맛있고 꽁치도 맛있으니까. 그건 아닌데. 네. 요즘에 초등학생들 엄청 많이 먹잖아요. 네. 작년에 한 가맹점이 43개 정도 됐는데 지금은 500개가 넘는데요. 어. 그래가지고 이게 탕후루 가게가 하도 많아지니까 이 쓰레기 문제. 꼬치. 네, 꼬치 문제도 엄청나게 심해졌었는데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탕후루의 인기가 조금 시들해졌다고 해요. 이게 아무래도 좀 차갑게 먹는 네.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탕후루 중에 제일 인기 있는 탕후루는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아 그렇죠. 네, 오늘 샤인머스켓. 이게 탕후루가 안 팔리다 보니까 샤인머스켓 가격이 폭락했다고 합니다. 진짜입니까? 농담입니다. 그 과일계 에르메스로 불리던 그 샤인머스켓 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연예인들이 SNS에서 인증샷 올리는 것도 있었고 호텔 뷔페에서 샤인머스켓 뷔페를 했어요. 거기에 뭐 샤인머스켓 젤리, 네. 뭐 샤인머스켓 케이크 그런 것들에서 79,000원.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샤인머스켓은 한 개에 10,000원 네? 한 알. 지금 저게 손이 작은 겁니까? 알이 큰 겁니까? 알이 큰 겁니다. 알이 큰 겁니까? 근데 좀 약간 밍밍한 그런 네. 맛이 좀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때는 이제 청포도를 샤인머스켓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었었는데 사실 샤인머스켓은 일본에서 개발한 품종입니다. 그 일본이 샤인머스켓 개발한 다음에 하필이면 한국에 품종 등록을 하지 않아서 특허를 주장할 수도 없는 그리고 수출도 일본보다 5배가 많아서 굉장히 효자 품목입니다. 네. 근데 요즘에 샤인머스켓 가격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샤인머스켓이 예전에 진짜 비쌌잖아요. 네. 2019년 기준으로 2kg에 3만 원 정도 하던 샤인머스켓이 2023년에 13,000원으로 그럼 1kg이면 거의 한 6,500원 네.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송이당 한 15,000원 했던 게 지금 그쵸. 송이당 거의 한 5,000원, 6,000원 그 정도 그 수준까지 정도로 떨어진 거네요. 거죠. 요즘은 거봉이 더 비쌉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캠벨이라 그래서 일반 포도하고 네네. 샤인머스켓하고 좀 비슷해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진 것도 있는데 소비자 만족도도 굉장히 떨어졌어요. 뭔가 맛이 없대요. 어. 옛날만큼 그런 맛이 아니다. 원래 비싼 거 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가격 떨어지면 맛이 없어요. 아, 이게 기분 탓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 품질이 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복불복이다. 아. 예전에는 어떤 걸 먹어도 솜사탕 먹는 그런 맛이라 그랬었는데 요즘 뭐 어떤 때는 맛있을 때도 있고 맛이 없을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샤인머스켓이 좀 인기가 좀 많이 시들해졌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농가들이 그 대거 샤인머스켓 재배에 뛰어들면서 생산량이 폭증했기 때문인데요. 2016년 처음에 샤인머스켓 들어왔을 때 한 278헥타르였던 면적이 전국에 퍼져서 7년 만에 24배로 커졌습니다. 이거는 2021년에서 2022년 통계를 가지고 온 건데 네. 다른 데는 감소했죠 다. 그러네요. 포도 면적만 좀 늘었고 그 중에서 포도 중에서 샤인머스켓은 거의 1000%에 육박하는 이게 엄청나게 재배 면적이 많이 늘었던 네. 거죠. 사실 그 맛이 없는 것도 그 기분 탓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비싸게 샤인머스켓을 팔 수 있을 때는 정말 한 땀 한 땀 네. 당도 정말 올리고 아. 그래가지고 정말 맛있는 샤인머스켓을 내다가 이제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게 뭐 너도 나도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들여서 파는 게 아니라 밀어내기 경쟁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샤인머스켓의 품질이 들쑥날쑥해진 거죠. 근데 사실 어떤 농산물이 가격이 막 오르고 많이 공급되고 가격이 떨어지는 건 그렇게 낯선 풍경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농민들이 뭐 욕심이 많아서 야 쟤네 돈 벌었댄다 뭐 심었댄다 그러면 막 너도 나도 가서 심어가지고 뭐 이게 뭐 품질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막 팔아서 이렇게 비난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유독 과일에서 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과일에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이유는 약간은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구조적인 이유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배추다. 네. 그러면은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나죠. 네. 배추가 심었는데 감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배추를 이제 팔면 됩니다. 네. 근데 배추를 많이 심어가지고 폭락을 했다. 음. 그러면 배추를 안 심죠. 안 심으면 되죠. 예, 그러면은 배추가 들 나올 거고. 공급이 조절되겠죠. 예, 그런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이렇게 이제 배추 같은 건 그런데 일단 뭐 포도나무 같은 거는 예를 들어 보면은 네. 유목기에 하니까 심어 놓고서 꽃송이를 다듬고 그다음 요거 조금 포도 나는 거 보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알이 이렇게 좀 커지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조금 갖고 온 거고 네. 그 뒤로도 훨씬 많습니다. 아. 근데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거의 한 3년은 키워야 돼요 포도나무를. 아. 포도를 심으면 포도가 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가 나죠. 네. 근데 포도를 따지 않아도 포도나무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가격이 폭등했다. 네. 그러면 폭등했으니까 나무를 심어야지. 그럼 할수 3년 없죠. 기다려야 아, 돼요. 3년. 네. 그럼 폭락했다. 그래도 포도는 납니다.
조절이 안 되는군요. 예, 이게 과수에서 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나 배같이 일단 수요가 많고 대중화된 과일 같은 경우는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신규 과일 같은 경우 그리고 포도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심는 동안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동안은 사실 몰라요. 그렇겠죠. 뭐 많이 안 나오니까. 네. 근데 그 3년이 되는 시점에 와장창 나오는 거죠. 그리고서 이듬해 와장창 나와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나 포도 안 심을래. 그래도 포도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업을 접지 않는 이상은 이게 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과 배같이 이게 좀 조절이 가능한 것들도 되게 힘든데 네. 이게 이제 포도 같은 경우에는 단연생이기 때문에 이게 조절이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아로니아라고 기억나십니까? 네. 한때 엄청 유행했었어요. 네, 이른바 왕의 열매. 네, 이거 부모님들은 뭐 진짜 필수식이었는데. 예, 슈퍼푸드라고도 불리면서 맞아요. 이게 고부가 농산품의 대명사로 불렸었어요. 근데 이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블루베리나 포도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달지 않습니다. 네. 먹으면 좀 쌉쌀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좋은 이유가 달달하지 않으니까 새나 벌레가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좀 병해충에 좀 강하고 네. 그리고 이게 그 영하 40도에서도 버티는 그런 작물이에요. 네. 그리고 요게 원산지는 북아메리카인데 이걸 폴란드에서 전 세계에서 한 70% 정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키우기도 편하고 네. 가격도 비싸게 받을 수 있고 건강하고 그리고 2013년에 아로니아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충북 단양에서 지역 특용 작물로 육성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재배 면적도 4년 만에 10배가 늘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키우는데 4년 걸려요. 이것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5년부터 이제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서 이걸 정점으로 찍고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수년째 고통 누가 보듬어 주냐 아로니아 샤인머스켓 아로니아 꼴랄라 이 아로니아의 문제입니다. 그 샤인머스킷하고 아로니아랑 단어만 바꿔놓으면 똑같은 기사네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왜 이렇게 그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렸던 거고 네.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심지어 2015년에 6,000원 하던 게 2018년에 2,500원으로 떨어졌는데 요 시점에 한 EU FTA가 체결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폴란드가 70%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폴란드산 아로니아 가루까지 수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무관세로. 예. 그래갖고 농민들이 아니 이거 정부에서 잘 키워보라고 네. 해놓고서 이게 FTA를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다 망하게 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농림부를 상대로 소송도 걸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아예 낯서냐? 짜잔. 기억나시죠? 한라봉 아닙니까? 한라봉입니다. 네. 한라봉 같은 경우도 진짜 비싸게 팔 때 막 하나 정말 아껴서 먹었잖아요. 그러다가 거의 2만 원 하던 게 10,000원으로 반토막 나고 또 비싸게 팔 때는 품질 관리한다고 엄청 공을 들이다가 네. 이게 폭락을 하게 되니까 대충 키워서 빨리 팔게 되고 그러니까 품질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당도가 떨어지고 야 한라봉 생각보다 맛이 없더라. 맞아요. 라는 인식들이 좀 생겨나면서 소비자들이 신뢰를 잃게 돼요. 네. 그러면은 대충 키운 한라봉이나 공들여서 키운 한라봉 전체가 브랜드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천혜향도 나왔다가 레드향도 나왔다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엄청나게 고부가로 해갖고 한라봉을 많이 심었는데 가격은 폭락하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수매를 해주겠다. 수매라는 거는 이제 가공용으로 네. 이거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뭐 주스라든지 젤리라든지 이런 데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품질이 조금 떨어져도 되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전에 킬로그램에 2만 원 하던 게 10,000원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가공용으로 수매를 할 때는 비상품 한라봉을 수매를 하는데 킬로그램당 500원. 너무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버리느니 그것보단 낫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거기에서 이제 제주도 농가에서도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쩔 수 없는 거냐? 이게 농산물은 원래 수요하고 공급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인기를 끌어가지고 뭐 농민들이 뭐 막 이렇게 막 재배 면적을 늘리고 품질 떨어지는 거 그냥 내보내고 해서 농민들이 문제다라고 판정 지을 수는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품목 중에 대표적인 게 사과가 있죠. 사과요. 사과는 뭐 유행 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요즘에 사과가 좀 전년 대비해서 72%가 올랐습니다. 네. 사과 비싸다는 얘기 엄청 많이 많이 들으셨을 듣죠. 거예요. 근데 이 사과가 오른 거는 이제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인데 사과 생산량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23.8%가 줄었어요. 네. 근데 사과가 이렇게 된 거는 어쩌면 올해 3월에 이미 예정된 미래였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3월에 이상 고온으로 꽃이 빨리 폈어요. 꽃이 빨리 폈다고요. 예. 네. 근데 갑자기 이상 냉온으로 꽃이 얼어버렸어요. 꽃이 없으면 사과가 못 열리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사과꽃인데 네. 옆에 이게 다 얼어버린 거예요. 꽃이 없으면 사과가 못 여니까 네. 이미 3월 달에 야 사과는 올해는 글렀다. 최소한 이만큼은 날아갈 거다. 네. 그렇게 돼 있다가 여름이 됐습니다. 네. 근데 여름에는 우리 지금 기억하시는 게 비가 되게 많이 왔어요. 맞아요. 날씨가 덥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탄저병이 납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사과가 이 탄저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다 못 쓰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그 경북 지역에 뭐 집중호우 나가지고 뭐 KTX 지나가다 멈추고 맞아요. 이런 거 막 있었잖아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산사태 나가지고 거기에 뭐 사람들 다 동원되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을이 왔을 때 사과는 어쩔 수 없이 출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우리는 사과가 줄어들 거라는 걸 올해 3월에 알았어요. 네. 그걸 알았지만 대응할 방법은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네요. 그러니까 농산물은 원래 이렇게 공급을 조절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 변동에 굉장히 예민하게 되고 아까 전에 여기 이렇게 안정적인 품목이라고 보이는 사과도 그런데 이게 갑자기 농민들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럴 수 있는 유행 타는 작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네. 봤을 때 이렇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잘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는 조합을 많이 만들어요. 조합이라는 거는 이른바 카르텔이라 그랬을 때 우리가 네. 뭐 독점 뭐 이래가지고 되게 나쁜 걸로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수요 공급이 조절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사장님과 나의 관계. 노동조합? 예, 정당하게 우리가 협상을 해서 임금을 정하는 게 맞죠. 시장 네. 원리에 따르면. 그렇죠. 근데 시장 원리에 따라서 내가 사장님하고 맞닿아 있으면 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선 조합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에서 대표적인 조합이라고 한다면은 제스프리, 키위, 제스프리? 아, 네. 키위입니다. 제스프리가 조합입니까? 예, 조합입니다. 아. 조합인데 주식회사형 조합. 아. 주식의 100%를 농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중국의 다래를 가지고 와서 네. 이거를 조금 가공해서 만든 게 키위예요. 근데 다래라고 안 하고 그 뉴질랜드의 국조가 네. 그 나라 새 네. 걔가 키위 새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름을 키위라고 쳤어요. 근데 상표 등록을 못 해가지고 네. 그걸 너도나도 다 키위라 그러니까 전혀 브랜드로서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모여갖고 이 제스프리라는 걸 만들고 여기서 공급량 조절을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너무 그 전 세계적으로 키위값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재배 면적을 좀 줄이자. 네. 근데 농민들이 각각 있을 때는 네 거 줄여라. 그렇죠. 싸우죠. 내 걸 왜 줄이냐 이렇게 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조합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20%를 줄입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고통 분담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농민들은 그걸 만들면서 내가 생산 판매 유통을 다 하게 되면 여기서 부담이 커지니까 판매 유통 쪽은 조합해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심지어 뉴질랜드 정부는 이 제스프리의 어떤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조건 제스프리를 통해서 수출을 해라. 키위 수출하려면 예, 네. 그런 규정도 만들었어요. 어. 물론 그러다 보니까 왜 제스프리한테 그렇게 특혜를 주냐? 네. 이건 독점이다. 그래가지고 소송도 걸렸는데 뉴질랜드 대법원조차도 아 이런 것들은 필요한 독점이다. 아. 라고 해서 그 부분들을 허용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조합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조합이 좀 있긴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농가들이 규모가 좀 작고 그리고 굉장히 분산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일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우라든지 한돈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있죠. 딱 브랜드가 돼 있는데 네. 지금 좀 전에 그런 어떤 샤인머스켓이라든지 이런 거는 갑자기 너도나도 만들었다가 다 같이 망가지고 네. 이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면은 이렇게 망가지고 나면 아예 만드는 데가 없어지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은 거의 팔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있어서 이게 조금 더 농업이 좀 탄탄하게 그러니까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지나치게 그 변동성이 큰 그런 가격대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수요와 공급선에서 좀 어느 정도 공급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조합이 대안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거는 예, 이런 거 조합을 구성하려면은 좀 더 체계적이고 네. 어떤 구성을 짜고 이게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서 일관성 있게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손익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비용은 누가 나눌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노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거를 좀 모이기가 힘들다는 게 제가 취재하면서 들었던 전문가들의 얘기였어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농업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큰 틀에서 그걸 관리를 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개별 품목별로 품목까지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협동조합 모델이 좋다. 근데 우리나라 농촌의 문제를 생각하면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위가 전 세계에서 저렇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또 조합의 이 역할도 있었겠네요. 장난 아니죠. 여기는 조금 당도 떨어지고 그러면 다 없앱니다. 아.
야 이게 나가가지고 우리 제스프리 브랜드가 망가지면 이거 우리가 다 같이 손해를 보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유행만 하면 너도 나도 심었다가 다 망했다가 뭐 시장에서 욕 먹고 그러고서 또 농민들은 또 망하고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그 보통은 조합에서 일단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네. 정부는 거기에서 그냥 이거 한번 키워보세요, 저거 한번 키워보세요 했다가 다 몰려가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여기서 조합을 좀 더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농업들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샤인머스킷 옛날엔 맛있었는데 지금은 맛이 없어진 이유에 예.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압권이었습니다.